자, 손목을 이렇게 1분간 유지해 보시오. 이때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소. 안녕하세요. 인본병원 대표원장 김상범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기기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이요? TV요? 컴퓨터요? 아니면 스마트폰이요?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같이 늘어난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들의 고질병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증상이 있다면 그대의 손목이 이미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소. 오늘은 그러한 손목의 괴로움을 풀어드리고자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부터 치료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드리겠소. 우리 손목 안쪽에는 정중신경이라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를 손목 터널이라 부르는데 이 공간이 붓거나 좁아지게 되면 그 안을 지나는 신경이 눌리면서 저림과 통증, 감각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쪽 손가락이 저리고 시큰하며 심한 경우에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손의 감각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소. 다만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생활 습관과 반복된 움직임, 그리고 임신, 당뇨, 갑상선 질환처럼 몸의 부종이나 혈액순환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신경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부른 질환이라 할 수 있겠소.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손저림으로 볼 수 있어. 앞서 손목 안쪽에 정중신경이 지나간다고 했었는데, 자, 손목을 보시면 이 손목의 안쪽 지점으로 정중신경 가운데에 지나간다고 해서 정중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이 엄지, 검지, 중지, 약지의 절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손가락이 저리고 시큰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저린 증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요. 환자분들마다 저리다, 먹먹하다, 화끈하다, 그냥 아프다, 불편하다 등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손 외에도 팔, 어깨 부위까지 저리거나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잠결에 손을 털거나 주무르며 깨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심한 경우 손끝에 감각이 둔해지고 물건을 잘 잡지 못하거나 떨어뜨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데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소? 신경 압박이 점점 심해져 감각이 완전히 둔해지고 손의 근육이 위축되어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단계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한 손저림이라 여겨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젓가락질이나 단추 채우는 동작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집에서도 간단히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어. 다만 이는 참고용일 뿐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첫째, 팔렌 테스트요. 양손을 90도로 꺾어 손등을 맞댄 채 손목을 최대한 굽혀 6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때 손저림이나 찌릿함이 나타난다면 양성 소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틴넬 사인이요. 손목에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가볍게 두드렸을 때 통증이 오거나 감각 이상이 느껴진다면 신경 압박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근관 압박 검사요. 정중신경 부위를 꾹 눌러 수근관을 압박하여 증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 20초 정도 압박시켜 감각 이상이 온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검사는 간단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중등도 판단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 등 전문 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될 때는 먼저 의사가 문진과 신체 검사를 통해 손저림의 양상, 발현 시기, 그리고 일상생활 중
어떤 동작에서 악화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필요에 따라 정중신경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검사는 근전도 검사이요. 이 검사는 전기 자극을 통해 신경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신호를 전달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만약 정중신경이 손목 터널 안에서 압박을 받는다면 신호가 느려지거나 약해지게 되지요. 이를 통해 신경 압박의 위치와 손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근전도 검사 소견이 애매하게 나오면 초음파나 MRI 검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초음파는 손목 안 구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MRI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도 보기 어려운 깊은 구조나 다른 질환, 예를 들어 종양이나 염증성 병변을 감별할 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초기라면 비수술적 치료, 즉 손목에 부담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쥐거나 마우스, 키보드 등을 장시간 사용하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여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게 되고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온찜질, 전기 자극 치료, 초음파 치료 등을 통해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도 효과가 미흡하다면 주사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대부분 초기에 발견하면 휴식이나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되지만 드물지 않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첫째, 손저림이 하루 대부분 지속되는 경우. 둘째,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 셋째, 엄지 주변 근육이 눈에 띄게 움푹 패인 경우. 마지막으로 밤에 저림 증상이 너무 심해 수면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경우에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간단히 말해 정중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를 절개하여 이 공간을 넓혀주는 방법입니다. 이를 횡수근인대 절개술이라 부르며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해 통증과 저림을 해소하는 치료입니다. 이외에도 절개 부위를 최소화한 내시경 수술도 가능하며 이는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 막연히 수술이 두렵다 하여 치료를 미루면 그 사이 신경 손상이 점점 진행되어 감각이 둔해지고 손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수술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손저림이 계속되고 손의 힘이 약해진다면 치료를 미루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수술 여부를 정확히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손목이 조금이라도 저리고 시큰하다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초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손목을 함부로 혹사하지 말고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겠소. 손목 건강 지금 바로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오. 지금까지 인본병원 대표원장 김상범이었습니다.